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잖아요. 예,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아내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대환대출이 주제예요. 아, 맞아요.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을 이제 다른 은행 상품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환대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릴 호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아, 예. 호 선생님,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짝 선생님. 그분 닮았어요. 누구요? PPAP 하죠. 아, PPAP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요? PPAP. 아이, 네. 요거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호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꿀팁 매매 네. 대출할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어제도 복습하고 오늘도 복습하고.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이미 다 까먹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어제 자. 밥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살짝. 자, 근데 이번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네. 꼼꼼하게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환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환대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대환대출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걸 말하는데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왜 기존에 내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까요? 아니, 문제를 문제를 왜 자꾸 저한테만 내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아, 제가 말은 좋아한다고요? 저렇게 하는데 그죠. 말은 저렇게 제가 또 하는데 저번 굉장히 좋아해요. 아, 다 네. 복습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또 물어봐 달라고 하거든요. 계속 시켜주시면 됩니다. 예, 뭐 문제가 네. 어떤 거죠? 자, 죄송합니다. 내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잘 받고 잘 네. 쓰고 잘 상환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왜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려고 할까요? 당연히 좋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더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이 외에도 기존에 이제 상환 기간이 좀 짧은데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변동 금리를 쓰고 있는데 고정 금리로 갈아타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로 갈아타거나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쵸. 맞죠? 예, 그럼 내가 이용 중인 대출 상품 금리보다 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매번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매번 하세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고 나면 네. 3년 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그렇죠. 됩니다. 매번 하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알죠. 네, 알겠어요. 예,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말고도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뭐 말소비라든지 뭐 인지세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말소비. 비용들까지 전부 다 따져보고 갈아탔을 때 내가 이득인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가 사라지는 시점인 이제 3년 뒤에 갈아타는 게 이득이겠네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일할 차감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뒤부터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제 갈아타게 된다면 금리는 얼마나 낮출 수 있고 실제로 갈아타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고 이제 손해인지 이득인지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환대출 할 때 LTV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LTV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과 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40%,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은 50%. 50%. 예. 그럼 비규제 지역은 70이죠. 맞습니다. 저번 주에 다 배웠습니다. 예. 역시. 네. 2주택 이상이면 어디 가요? 규제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2주택 이상이면은 10% 차감되죠. 아, 그렇죠. 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복습했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과거에 70%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70%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규제적으로 바뀐 겁니다. 예, 투기 과열직으로 바뀌어서 40%밖에 그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탈 때 만약에 한도가 좀 부족하다면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상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자력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자력으로 상환이 좀 끝까지 어렵다고 들어보세요. 한다면 예. 일단 최근에는 집값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70%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규제 지역 기준으로 LTV를 계산을 해봤을 때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네.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신잔의 코픽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픽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70% 이내에서 잔액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대출은 진행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혹시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약정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약정서를 쓰게 되면 그 대출을 유지할 때 동안은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약정서를 쓰고 약정서를 위반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금지가 될까요?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럼요. 왜 자꾸 저한테? 학생이시잖아요. 예, 1년 아닐까요? 1년. 아니에요? 진짜 대본에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뭐예요? 몇 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약정서 위반이 되면 3년 동안 3년. 좀 오래 두는구나.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 금액도 전부 다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조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이 약정서를 작성한 대출이면 이제 안 되는 은행이 있고 또 되는 은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맞나요, 그게?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이 어딘가요? 또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말씀을 굉장히 잘 주셨는데 기존에 내가 약정서를 작성을 안 했더라도 네. 갈아타면서 약정서를 작성해야 되는 금융사도 있고 네. 만약에 약정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네. 갈아타면서 약정서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기존 대출을 이왕 낮은 금리로 받을 거면 좀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자금을 받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은행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질문을 잘 주셨어요.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는 금액에서만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요. 몇몇 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LTV 안에서 최대 1억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득이 좀 발생이 될까요? 지금 시기에 한다고 하면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최근에 저희 뱅크몰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셨던 고객분이신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억 5천만 원을 시중금융권에서 한 3.6% 정도로 받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잘 쓰고 계시네요. 혹시 금리가 이분은 이제 눈탱이를 2방을 맞으셔가지고요. 전 2대를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예, 4%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몰랐네. 일단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가 변동금리는 2.6% 네. 그리고 5년 고정금리는 2.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금리로 갈아탄다고 봤을 때 이분은 금리를 1% 정도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1%면 얼마예요? 연간 이자가 250만 원. 한 달로 치면 아니, 얼마 기준이에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 원. 네. 근데 왜 저한테 또 이걸 이쪽에도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긴 또 MCC니까. 대략 잠시만요. 한 2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대략 네. 계산하면 한 20에서 21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수가 났으니까. 이거 진짜 월에 줄어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20만 원. 큰데 예. 한 달에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 줄어들면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네. 갑자기요? 좀 매달 20만 원 나온다면은 네. 종신보험 가입할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할 거예요. 종신보험이요? 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예.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버지가 되시겠네요. 야, 그럼요. 예. 오늘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대환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네. 자, 내가 사용 중인 금리가 높거나 혹은 이제 3년이 지났다면 현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지 꼭 저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미셸님.
만약에 2주택자가 잠시만요. 저는 진짜 두려워요. 왜 자꾸 제 이름 부를 때마다 문제를 자꾸 내시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2주택자가 있는데 네. 서울에 이제 시세 대비 한 50% 정도를 대출을 받고 있어요. 요거를 갈아타려고 하면은 대출 한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0% 아니 30%밖에 안 되겠죠? 역시 역시 네, 맞았어요. 역시 정미셸 선생님 예. 정답입니다. 이야 맞췄어. 예. 그러면은 그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린 부분 중에 그 신자네 코픽스라는 상품이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요새 좀 어떤 좀 금리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신자네 코픽스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신자네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아,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거랑 이제 이 신자네 코픽스로 갈아탔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필요한 거네요. 대출도. 아, 그렇죠. 야, 호 선생님은 가운만 입으면 진짜 의사 되겠어요. 대출계의 의사. 그러면 오늘은 대환대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이제 오늘 정리하는 내용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게 다야? 진짜 재미없다. 씨. 아,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매번 재미없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네. 마지막 인사하고 네.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PD님,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좀 가능하신가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